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1일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단단해 보이는 행성, 지구가요. 사실은 끊임없이 꿈틀대고 있다는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그 증거들인데요. 지구의 자전축이 흔들리고 또 자기장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냥 과학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장 우리가 매일 쓰는 GPS나 통신망, 나아가서는 기후와 생태계까지 뒤흔들 수 있는 말 그대로 행성급 변화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이 흥미롭고도 조금은 불안한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지금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같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치 뭐랄까 지구의 건강검진 기록을 함께 살펴보는 것처럼요. 자,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지구의 자전축, 그러니까 지구가 그 팽이처럼 도는 중심축 있잖아요. 이게 좀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자료에 따르면 이 자전축 위치가 제멋대로 매년 약 10m씩이나 흔들리고 있다고요? 10m면 매년요? 그게 감이 잘 안 오는데 꽤 큰 움직임 아닌가요? 지구가 마치 중심을 딱 못 잡고 비틀거리는 것 같다는 건데 이게 왜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매년 10m라는 수치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요. 행성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마치 거대한 팽이가 돌 때 아주 미세하게 축이 흔들리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이 흔들림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인간 활동이라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인간 활동이요? 네. 구체적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빙하 해빙, 이걸로 극지방의 질량이 줄어들고요. 또 우리가 농업이나 산업용으로 지하수를 너무 많이 퍼올려서 그래서 지구 내부의 질량 분포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이요? 우리가 땅에서 물을 그냥 뽑아 쓰는 게 지구 전체의 회전축을 흔들 정도라니.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인데요? 마치 뭐랄까 개미가 움직여서 코끼리의 균형에 영향을 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스케일 차이가 엄청난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비유가 재미있네요. 물론 개미와 코끼리만큼 그렇게 극적인 차이는 아니지만 원리는 비슷합니다. 지하수 자체는 지구 전체 질량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죠.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수십 년간 정말 막대한 양이 뽑혀 나가면요. 지구 전체의 질량 균형에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줍니다. 특히 그 특정 위도대에 집중된 지하수 사용은 자전축 이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당신 자료에도 언급되어 있죠. 특정 위도대요? 네. 수십억 톤의 물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셈이니까요. 결국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이 행성 전체의 물리적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요. 지구의 자전 속도 자체, 그러니까 하루의 길이도 변하고 있다면서요?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지구의 자전 속도는 아주 서서히, 정말 인간이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느려지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달의 인력 때문에 발생하는 조석 마찰 때문입니다. 조석 마찰? 네, 쉽게 말하면 달이 바닷물을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면서 지구 표면과 마찰이 생기고 이게 마치 브레이크처럼 작용해서 지구의 회전 에너지를 아주 조금씩 빼앗아가는 거죠.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게 하루의 길이를 바꿀 정도군요. 그럼 언젠가는 정말 하루가 25시간, 26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겠지만요. 수억 년 전 공룡 시대에는 하루가 지금보다 훨씬 짧았다고 추정되거든요. 그랬군요. 중요한 것은 이 느려짐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변화가 다른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당신 자료에서 북아메리카 휴런호수 심해 연구를 언급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봤어요. 그게 바로 그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죠. 네, 그 부분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휴런호스 심해 박테리아 이야기가 왜 여기서 나오는 건가 싶었는데
자전 속도랑 관련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휴라노스 심해에는요, 수십억 년 전 초기 지구와 비슷한 환경에서 사는 특별한 광합성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연구진이 실험을 해보니까 인공적으로 낮의 길이를 늘려주자, 즉 지구 자전 속도가 느려졌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박테리아가 30% 이상 더 많이 방출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0%나요? 와. 단순히 햇빛을 더 오래 받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햇빛의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핵심은 연속적인 빛 노출 시간 그 자체가 박테리아의 대사 활동, 그러니까 산소 생성 효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시간 자체가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구의 자전 속도라는 이런 거시적인 물리 현상이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주성분인 산소 농도라는 생명의 기본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엄청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행성의 시계와 생명의 시계가 생각보다 훨씬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와. 이건 단순히 하루가 몇 초 길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자전 속도 감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대기와 해양의 순환 패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순환 패턴이요? 네, 지구 자전이 느려지면 대기와 해류의 움직임도 달라지겠죠. 특히 열 에너지가 지구 전체로 퍼져나가는 속도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지역에서는 극심한 폭우나 폭염이 한번 시작되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고요. 반대로 극지방은 생대적으로 더 따뜻해지는 효과를 가져와서 지구 온난화를 간접적으로 가속화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와. 마치 거대한 에어컨과 난방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와, 정말 지구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막 실감이 나네요. 자전축이 흔들리고 하루 길이가 변하고 그게 산소 농도랑 기후 패턴까지 영향을 미친다니. 그럼 이제 또 다른 큰 축인 지구 자기장으로 넘어가 보죠.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도 이 자기장 때문인데 이 자북, 매그네틱 노스폴의 위치가 계속 변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요. 최근 움직임이 예사롭다고요? 캐나다 쪽에서 시베리아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다가 갑자기 그 속도가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 같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구 자기장은 땅속 깊은 곳, 그 액체 상태의 외핵이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거대한 발전기 시스템과 같거든요. 네. 이 액체 핵의 유동이 변하기 때문에 자북의 위치는 원래부터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여 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자북은 캐나다 북부에서 시베리아를 향해 꽤 빠른 속도로 이동해 왔죠. 그런데 당신 자료에서 주목하는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의 변화입니다. 네, 맞아요. 속도가 갑자기 줄었다는 거예요. 보통은 빨리 움직이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느려지는 게 더 큰 변화라고요? 왜 그렇죠? 뭔가 안정되는 신호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언뜻 보면 속도가 줄었으니까 안정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 그 자체입니다. 예측 불가능함. 네. 영국 지질조사국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연평균 약 50에서 60km 속도로 이동하던 자북이요. 최근 5년 사이에는 연평균 약 35km로 급격히 감속했습니다. 와, 꽤 많이 줄었네요. 네. 이 정도의 급격한 감속은 인류가 자기장을 정밀하게 관측하기 시작한 이래 거의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떤 변화의 전조인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예측 불가능성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잘 달리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속도를 확 줄이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운전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변화의 방향이나 속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군요. 그렇죠. 그럼 이 예측 불가능한 자북의 지구온화가 당장 우리 실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자료에는 GPS 오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에도 바로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GPS, 위성 항법 시스템이나 항공기, 선박 등의 각종 항법 시스템은요. 지구 자기장에 대한 정밀한 모델, 월드 매그네틱 모델을 기반으로 위치를 계산하고 방향을 잡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자북의 위치가 모델의 예측과 다르게, 그것도 예측 불가능하게 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차가 발생하죠. 오차요? 스마트폰의 나침반 앱이나 내비게이션도 기본적인 자기장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은 받겠지만요. 보통은 GPS 위성 신호 등 다른 정보와 복합적으로 위치를 보정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용에서 큰 문제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하지만 당신 자료에서 지적하듯 특히 장거리 비행기나 선박 혹은 군사작전처럼요. 아주 정밀한 항법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극 항로나 장거리 비행에서는 실제 위치와 계산된 위치가 150km 이상 차이 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50km 오차면 와, 서울에서 거의 대전까지 거리 정도 아닌가요? 그렇죠. 비행기가 항로에서 그 정도 벗어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길을 잘못 찾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세계 자기장 모델은 보통 5년마다 업데이트되는데요. 최근 변화가 너무 커서 이례적으로 중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아, 중간에요? 네. 그만큼 변화가 빠르고 예측과 달랐다는 거죠. 이는 전 세계 모든 항법 및 통신 시스템이 이런 지구 자기장의 변화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정하고 시스템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문명의 신경망과 같은 이 시스템들이 끊임없이 지구의 변덕에 맞춰서 튜닝되어야 한다는 거죠. 와, 정말 우리 문명이 보이지 않는 지구 시스템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그런데 단순히 길 안내 오류만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더 근본적으로 지구 자기장 자체가 약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건 정말 좀 무서운데요. 네, 그 부분이 아마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나리오일 겁니다. 지구 자기장은요, 지구를 둘러싼 거대한 보호막입니다. 보호막이요? 네, 태양에서 끊임없이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의 흐름, 즉 태양풍, 솔라윈드로부터 지구상의 생명체와 기술 시스템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죠. 만약에 자북 이동의 이상현상이나 자전축 변화 같은 것들이 지구 내부 다이나모, 그러니까 발전기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신호이고요. 이것이 결국 자기장 자체의 약화로 이어진다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집니다. 자기장 방패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강력한 태양풍이나 태양폭풍이 발생했을 때요. 약해진 자기장 방패를 뚫고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 대기권 상층부나 지표면 근처까지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공위성이 고장나거나 궤도를 이탈할 수 있고요. GPS 신호 교란은 물론이고 항공기 승무원이나 승객의 방사선 피폭 위험도 커집니다. 더 심각한 경우 전력망의 과부하를 일으켜서 전 지구적인 대규모 정전 사태, 슈퍼 지오 매그네틱 스톰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정전. 네, 1859년에 있었던 패링턴 사건 같은 초강력 태양 폭풍이 만약 현대사회에 닥친다면 그 피해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의존하고 있는 스마트폰, 인터넷, 은행 시스템, 전력망,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마비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기술 문명이 사실은 이 거대한 우주 방패 아래서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와, 아포칼립스 가능성까지 언급된다는 그 자료 내용이 그냥 과장이 아니었군요. 물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당장 그런 재앙이 닥칠 가능성은 낮게 본다고 하지만요. 중요한 건 과거에는 없던 전례 없는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으로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죠. 그리고 설령 최악의 시나리오가 오지 않더라도 이러한 지구 시스템의 불안정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안정적인 인프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죠. 예측 불가능한 자연현상 앞에서는 기술적 유연성과 회복 탄력성이 핵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당심 자료에서 AMD 같은 기업의 오픈소스 전략을 유연성의 예시로 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었어요. 그게 참 흥미로운 비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정 기술이나 공급처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개방성과 유연함이요.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불확실한 지구 시스템 변화에 대비하는 방식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특정 통신망이나 전력망에만 의존하는 대신 분산형 시스템이나 자체적인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 분산형 시스템. 네, 마치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 문명의 기반 시설도 다각화와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개별 국가의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대비와 함께 뭔가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쓰는 지하수가 자전축을 흔들고 온난화가 빙하를 녹여서 지구 균형을 바꾸는 걸 보면요. 환경 문제가 더 이상 뭐랄까 북극곰 살리기 같은 감성적인 차원이나 미래 세대를 위한 것? 이 정도가 아니라요. 당장 우리 문명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실존적 리스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 정확합니다. 이제 환경 문제는 단순히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섭니다. 인간 활동이 행성 전체의 물리적 시스템, 그러니까 자전축이나 자기장 같은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이상 우리는요, 지구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은 이해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책임감. 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구 전체에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그런 좀 겸허한 인식이 필요하죠. 국제적 이슈로 치부했던 문제들이 사실은 문명 붕괴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듣고 보니 과거 공룡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소행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어쩌면 늘 그래왔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안일함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보게 되네요.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지구라는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안일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구의 변화는 대자연이 언제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미래 사회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변화가 닥쳤을 때 충격을 흡수하고 빠르게 회복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즉 회복 탄력성, resilience와 철저한 대비, preparedness가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함을 당신의 자료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과 대비. 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혹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정말 거대한 이야기를 나눴네요. 지구의 자전축이 흔들리고 하루의 길이가 미세하게 변하며 또 자기장의 북극점 이동 속도가 급변하는 현상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GPS와 통신망부터 시작해서 기후변화, 심지어 생명체의 산소 발생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명과 생존에 얼마나 깊숙하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말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과학자들의 연구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스마트폰의 편리함, 안정적인 전력 공급, 안전한 비행기 여행 같은 것들이요. 사실은 얼마나 역동적이고 때로는 불안정하기까지 한 거대한 지구 시스템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활동이 좋든 나쁘든 이 행성 전체의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당신의 일상적인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구 전체의 균형추를 움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행성의 근본적인 맥박과 또 방패막이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하고 있다면요. 우리 인간 사회는 단순히 더 정교한 기술적 해결책을 찾는 것을 넘어서서 어쩌면 우리의 삶의 방식, 발전의 속도, 그리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행성의 리듬에 맞춰서 우리 스스로를 재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